재밌는 애니를 만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죠. 바로 보기만 해도 빡치는 개노답 캐릭터입니다. 속된 말로 바람 캐릭터라고도 하는데요. 겉으론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이들이 쌓은 업적을 보게 된다면 귀엽게만 생각했던 훈이 같은 캐릭터도 한순간에 훈발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보기만 해도 빡치는 만화 캐릭터 탑보입니다. 4위는 아기 공룡 둘리의 주인공인 둘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알고 보면 둘리만한 개노답 캐릭터가 또 없습니다. 둘리는 얼음에 갇힌 채 한강으로 떠내려오다가 고길동의 딸 영희가 발견해 집으로 내려오고, 고길동은 갈 데 없는 처지인 둘리를 걷어주지만 첫날부터 고길동의 냉장고를 터는 만행을 시작으로 풍선껌 짝짝 씹고 불다가 고길동 머리에 붙여 땜빵을 만들거나 청소기로 고길동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는데요. 인간이 아니긴 하죠. 또 혼자 사고치면 모를까 어디선가 노란머리 외계인과 듣보잡 타조 새끼까지 들여오는데, 그들은 마치 한낮 한시에 죽겠다는 듯 도원결의의 서울판인 쌍문결의를 맺게 되고, 고길동의 집을 넘어 쌍문동에서 벌어지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고길동에게 손해배상 소송이 3번이나 들어오는데 이 청구서만 봐도 500만원이나 달하는 거금입니다. 80년대에 500만원이면 현재 약 5천만원 정도 하는 돈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둘리 일당이 친 사고임에도 전부 배상해주고 가벼운 벌만 주는 빗길동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는 일 없이 맨날 처먹기만 하는 개노답 삼형제 고길동은 할 일 없는 이들에게 집 청소라도 시키려는데요. 그런 고길동에게 복수하겠다며 이번엔 고길동을 아마존에 감금시켜버립니다. 덕분에 옆집 살던 마이콜이 납치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죠. 이후 고길동의 집을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밀려드는 집안일을 못 이겨 다시 고길동을 집으로 복귀시킵니다. 여기까지 언급한 둘리의 만행 정말 독보적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고길동이 둘리에게 받은 모든 피해 액수를 종합해보면 현대 기준으로 약 7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둘리는 그걸로도 성에 안 차서인지 마침내 고길동의 전 재산인 주택까지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둘리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둘리 개새. 3위는 만화 도라에몽의 주인공인 노진구입니다. 노진구는 항상 퉁퉁이 비실이 듀오에게 괴롭힘당하고 와서는 도라에몽에게 찡찡거리며 신세한탄하고 당한 걸 복수하기 위해서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구걸합니다. 도라에몽은 진구가 매번 도구에 의지하는 게 습관될까봐 진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지만 결국 찡찡거림에 못 이겨 도구를 빌려주는데요. 빌려줄 때마다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려주지만 노진구 특성상 하지 말란 짓은 꼭 하는 습성이 있죠. 그렇게 도라에몽의 주의를 무시하다가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이를 크게 만들거나 퉁퉁이에게 도구를 빼앗겨 역관광당합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될 때마다 찾는 게 또 도라에몽이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고 도라에몽에만 의지하며 찡찡대는 모습 때문에 독자들에게 깊은 빡침과 분노를 유발시키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론 아직 빡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생인기 믿기지 않을 상상 초월하는 일들도 저지르는데, 투시형 도구를 얻게 되면 매번 이슬이가 집에서 목욕하는 걸 훔쳐보거나 어디로든 문을 얻게 되면 무조건 이슬이 목욕탕에 침입, 결국 이슬이의 알몸을 본 횟수 627을 하는 기네스에 등재될 만한 대기록을 세웁니다. 그 와중에 퉁퉁이의 알몸을 12번이나 봤네요.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노진구는 현재까지 도라에몽의 도구들을 약 1200번 빌려가 600번 정도 망가뜨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빌릴 땐 비굴하다가 갚을 땐 갑질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정석이랄까요. 이 사실들의 대부분을 모르는 이슬이는 미래의 이미지 세탁을 잘한 노진구와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되고, 이슬이가 진구와 결혼을 했다 하기보다는 진구에게 결혼을 당했다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2위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뭉치입니다. 뭉치는 세모와 아르미와 함께 소년탐정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40kg나 달하는 거구지만 그렇다고 공격력이나 몸빵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졸라 잘 먹습니다. 뭉치가 급식을 안 먹는 날엔 반 친구들이 살인사건 범인을 마주친 것보다 더 놀란 표정을 지어요. 니들이 제일 못됐어 이 새끼들아. 뭉치는 소년탐정단이 욕먹는 이후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탐정 코난 최대의 트러블 메이커로서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툭하면 보물보물거리면서 달려들다가 살인범을 마주쳐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범인이 근처에 있어서 조용해야 되는 순간인데 옆에 뭉치가 같이 있다? 걸릴 확률 99%입니다. 뭐 재채기 이런 거라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뭉치 새끼는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다 걸려요. 정말 샷건 말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 순간에 코난만 너무 활약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죽을 뻔하는 등 뭉치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셋 중에서 가장 철없는 성격에 가는 곳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을 달고 다녀서 안티팬들이 상당히 두텁게 구축됐는데요. 물론 만화에서 뭉치처럼 사건 전개를 유도하는 역할은 꼭 필요하지만 작가가 모든 트러블의 원흉을 뭉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뭉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뭉치를 너무 우려먹는 작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독보적 1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기만 해도 빡치는 캐릭터 1위, 짱구는 먼 말려의 훈이입니다. 겉보기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훈이지만 그의 별명을 보면 훈자이크, 미꺼운, 훈발놈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데요. 괜히 이런 별명들이 생긴 게 아니겠죠. 수많은 훈이의 만행들 중 대표적으로 불고기로드 편을 보겠습니다. 짱구네 가족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상황에서 훈이네 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옵니다. 하지만 훈이는 고작 과자꾸러미를 받기 위해 짱구를 팔아버리는데요. 소름 돋는 점은 악당들에게 협박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가 함정을 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은 짱구를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혼자 과자에 손을 대려는 훈발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죠. 또한 음식 서바이벌 편에선 짱구 일행들이 숲에서 길을 잃어 모든 인원들이 소지품을 꺼내 도움될 만한 것을 찾는데 이때 훈이는 자기 가방에서 비스킷을 발견합니다. 근데 갑자기 식은땀을 질질 흘리는데요. 나중에 혼자 먹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과자의 존재를 숨길지 고민했던 것이죠. 이때 이후로 훈이의 이미지는 배신, 비겁, 찌질 모두 포함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시청자들은 더 이상 훈이를 보기 역겹다며 훈이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훈자이크 요청과 믿고 거르는 훈이라는 뜻의 믿거훈,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훈발놈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납니다. 그래도 훈이를 변론해주자면 극장판 특성상 극적인 연출을 위해 훈이에게 배신자 이미지를 씌운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평소에 조용조용한 맹구나 유리에게 배신자 이미지는 딱히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훈이는 평소 행실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뭔가 반전의 역할을 맡기고 싶고 배신자 하면 역시 훈이가 떠오르게 되고 역시 훈이는 훈발스럽다 라는 결론입니다. 와, 쉴드를 칠 수가 없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참을성 상위 1%로 예상됩니다. 전 당분간 짱구는 못 볼 것 같아요. 훈이의 훈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